오늘은 파견 천국을 만드는 전 국민을 파견 노동자들로 전락시키는 이러한 노동계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참석자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사무금융연맹 이형철 부위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미교직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부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대한항공조종상 노조 염진수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전국언론노조 조성래 사무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현재 한창 논의 중인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노동계약 5대 입법, 오늘은 그중에서 파견 허용 확대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이인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종사자, 뿌리산업 종사 업무에 대해 파견을 대폭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령자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관리 전문직 종사자의 파견 허용에 대해서 당사자들과 함께 반대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명시된 관리직과 전문직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W1 관리직 2 전문직으로 세 분류로 하면 433개 업종이 됩니다. 그리고 433개, 해당 업종은 1천여 개에 달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현재 파견형 업종 32개를 사실상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시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금융보험인, 의료인, 언론인, 비행기 조종사 등 그런 당사자들이 정론관에 함께 섰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왜 이 파견 확대를 허용하려고 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계약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전경련의 민원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넘어서서 사실 기업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전체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를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그런 시도입니다. 파견 확대하려는 전문직은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부르면서 그 기준을 연봉 5,600만 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노리는 것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아니라 정규직들의 처우를 하락시켜서 하향 평준화하고 사실 노동자들이 아무런 꿈도 미래도 볼 수 없게 하는 그런 노동계약입니다. 그러면서 정규직, 대기업, 이렇게 노동조합을 또 귀족노조라고 이렇게 악마하고 적대시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이 노리는 노동계약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환노위에서도 이미 절대 양보와 타협이 어렵다. 노동자의 삶을 땀 흘린 대가를 타협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끝까지 노동자들의 땀 흘린 대가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님으로서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와 민주노총의 입장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노총은 지금 새누리당의 노동계약 5대 악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간제 파견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국 사회가 고용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 유연화로 인해서 삶의 질이 하락하고 그리고 삶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헌법 10조에 명확하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존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삶의 질이 향상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완전히 깡그리 파괴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아주 나쁜 법입니다. 민주노총은 이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마치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법과 비정규직법이 도입된 이후에 한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불황의 터널로 지금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고용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불황의 터널에 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바꿔내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대 악법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기간제 이 파견법 절대로 시행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당사자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 보험업계를 대표해서 사무금융연맹의 이영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이영철입니다. 금융보험업계는 예전에 명예퇴직, 그 다음에 희망퇴직, 얘는 직대 강퇴, 또 이어서 저성과자 일반해고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금융보험에 종사하는 우리 정규직 노동자들 말고 보험 설계사, 콜센터 노동자, 채권 출시민, 대출 모집인, 카드 모집인, 특수고용 형태의 종사자들로 명예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신장하는 그러한 법들은 개정하거나 처우 개선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구하고 있는 금융보험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종사자들까지 전문가라는 명칭으로 파견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에 추지가 맞물려서 장기 근속하는 노동자들, 그분들이 퇴출수단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생각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모든 금융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전락해내는 것, 그렇게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노총을 필두로 한 저희 사무금융 노동자들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실제로 평생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것, 그거는 국민 성장은 물론이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당장 이러한 시도는 멈춰야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자분들이 이러한 파견 학대가 갖고 있는 평생 비정규직의 사람들의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미조직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사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파견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55세 이상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파견 제도가 예외인 경우에만 적용하기 위해서 32개 업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만든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간제가 4년으로 연장이 되고 파견법이 개약이 된다라고 하면 병원에서도 그야말로 비정규직만으로도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은 지금도 경비와 그리고 청소 업무, 환자 이송, 환자 식당, 그리고 간호조무 업무, 전산 수납까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직종에는 아직은 정규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번에 파견법이 개약이 된다라고 하면 약사나 영양사, 행정직까지도 파견으로 도입이 가능하고 현재 금지 업무로 시행령에서 금지 업무로 되어 있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까지도 파견으로 전환된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업무가 파견직 금지 업무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에서 간호조무 업무를 불법 파견이나 도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립대병원인 전남대병원, 전남대 화순병원에서 간호조무 업무가 불법 파견으로 판정이 돼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올해 단 몇 달 전에 메르스 사태 때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메르스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확진 판정이 나고 또 감염된 노동자들이 환자 이송 업무를 하고 환자하고 대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병원에서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병원에서의 파견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견 업무를 더욱더 강하게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어느 직종이든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에서 파견업이 확정이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확대가 된다면 환자의 생명은 위험에 빠뜨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이 파견법이 저지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전국언론노조 조성래 사무처장님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언론노조 사무처장 조성래입니다. 지금 이 자리 기자회견장에도 나와 계신 대부분의 우리 언론인들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방송사의 경우 2007년 파견법 시행 이후에 대부분 직종에서 파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규직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그 개정안을 살펴보면 여기에 더하여서 기자, 방송작가, 출판물 편집자 등 이러한 업무까지도 미디어 산업 관련 업무는 모두 사실상 전 직종에 걸쳐서 기간 제한 없는 파견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견직 확대 정책은 정규직 신입 채용 중단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부의 일자리 확대 의지를 의심케 하는 정책입니다. 2007년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직접 고용 계약직이 대폭 감소하고 파견직이 크게 증가한 결과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국 언론 노동조합 산하 주요 사업장의 간접 고용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의 간접 고용 비율인 8.9%의 2배가 넘는 18% 이상이라는 그런 공식적인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회사의 고용 형태에 현황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고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심각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언론의 공공성 붕괴가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채용 확대와 맞물려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인데요. 공영방송에서조차도 기자, PD 등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결과 언론의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되는 사례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사 파견 노동자들은 언론노조 조합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보도, 제작부문, 파견 노동자들은 공정방송위원회 같은 이런 제도적 논의기구 밖에 존재함으로써
언론사의 공공성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전문직의 경우 파견업 중에 포함되더라도 많은 고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도 내놓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파견 근로 확대는 언론의 공공성을 상실케 하고 나아가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하지 못하도록 순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임금에 불안한 미래를 살 수밖에 없는 노동자만을 양산하고 정당한 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공정 언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파견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공공원수 노조 최준식 부위원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이 법이 공공운수 부분에 적용되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공약을 스스로 뒤집는 내용이 있죠. 이미 공공 부분에는 전 인력의 17% 이상이 비정규 간접 고용 노동자입니다. 이것을 공공부문부터 없애자고 했던 그 말을 서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는다는 겁니다. 일본의 노벨상을 탔다고 일본이 잔치상을 펼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연구자들은 임금 피크제와 싸워야 했고 성과연봉제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제는 파견과 관련된 해고와 관련된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싸워야 되는 이 안타까운 실정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이번 파견법이 통과된다면은 가스 발전, 원자력 등 주요 에너지 사업장, 그리고 교통, 건설 토목 현장의 감리까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까지 불안정한 일자리에 노동자들이 채워짐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참고로 세월호 사태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었다는 부분을 우리 모두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교통 부분에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 중에 하나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염진수 위원장님의 사례를 들어보면서 이 문제의 이 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입니다. 이미 이 전문직 파견 고용 확대 이전에 항공사에서 조종사 불법 파견은 이미 자행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노조를 통해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고, 급기야 2011년 김상희 질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 파견이 맞다 하여서 검찰에 기소하였으나, 처음에 노조가 고발했을 때는 용역업체가 외국에 있어서 처벌할 수 없다 해서 기각을 했고,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에서 검찰에 기소했을 때는 총선, 그 다음에 총선 여당이 승리하자 파견법 취지는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해서 다시 기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법 확대 이전에 항공사 부분에서 외국인, 특히 외국인 불법 파견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비행기 조종사 부분에서 첫째로는 단체 협약 적용제로 항공사 위험이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사 측은 조종사 노조의 현 단협이 대한항공 소속 조종사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조종사 파견이 허용될 경우 대한항공이 사용하는 파견 조종사들에게는 단체 협약상의 비행시간, 이착륙 횟수, 비행 전후 휴식 보장 등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스케줄을 운영하면서 비행 안전에 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중국 등 외국 항공사로 이직이 폭증되어 고용 불안 증대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파견직 조종사들은 용연 파견 계약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조종사 장기 근속이 줄고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 비행 안전에 대한 숙련도 축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항공사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사고 예방 등 항공 안전은 조종사의 숙련도 등
인적 요인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노동자 조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 조종사들은 사측을 의식하여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되기 어려워 노동조합 조직력 약화가 예상됩니다. 노동조합 조직력 약화에 따른 노동 조건의 전반적 후퇴와 항공안전 위협 등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넷째, 불법 파견 외국인 조종사의 합법적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말 현재 대한항공은 2,751명의 조종사 중 398명의 불법 파견 외국인 조종사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조종사 파견직 사업이 허용될 경우 불법 파견 외국인 조종사의 위법성 논란이 종식되어 합법적으로 외국인 불법 파견을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 파견 외국인 조종사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요약해보면 항공 안전이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고, 둘째로는 외국인, 특히 청년 일자리가 잠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나 고임금에 따른 국부 유출이 예상됩니다.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헬리콥터 조종사 문제를 보면 현재 대한항공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주한 응급 의료 헬기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헬기 조종사 20여 명을 사용하겠는데 대한항공은 이들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종사 파견 사용이 허용될 경우 대한항공 간접 고용 형식으로 헬기 조종사들을 지원할 것이 예상됩니다. 특히 응급 환자를 이송업을 주로 하는 이 업무 난이도를 고려할 때 사명감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직 다른 안전 보건 업무보다 특히 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할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직에 대한 파견 고용을 확대할 경우 항공모자에서는 특히 승객에 대한 비행 안전이 절대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파견 천공 만드는 노동계약 반대 기자회견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주노총은 파견법 계약 저지에 맞서 끝까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